콩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팬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팬이 될 때 그 사람의 외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모로 호감을 갖다가 정말로 깊이 좋아하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마음 씀씀이마저 나한테 딱 꽂혔을 때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껍데기가 다인 사람이 아니구나. 껍데기는 그저 저 사람의 진가를 더욱 드러내게 해줄 조명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일본 분들의 사상, 신념 같은 거에 이렇게 홀릭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오히려 외모에서는 생각되지 않았던 매력이기 때문에 더 반전처럼 느껴지는 감도 있는데 일본 분들 외모로만 봤을 때는 그냥 좀 철없고 깍쟁이 같고 이런 이미지도 있으세요. 근데 얘 봐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네? 속이 꽉 찼네? 이런 느낌? 지금 카드를 보면 첫 번째로 뜬 단군산신, 흑의 요소로 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팬이 되는 이유 또한 그 사람이 나보다 강인한 사람 같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의 지친 일상이 리프레시 되는 것 같고 힐링 되는 것 같아서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본 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눈을 반짝이면서 멀리서 또 다수가 일본 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나도 일본처럼 되고 싶다. 일본처럼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일본은 애초에 나랑 다른 삶을 살아왔어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하면서 무수한 추측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추측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워너비적인 것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일본 분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 어떤 집단이나 장소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사람,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들끼리 경계를 많이 하게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동성들의 갈등에 좀 자주 휘말리실 수도 있어 보이는데 괜히 오해받거나 내 말이 왜곡된다거나 이간질되는 부분들 또 거기서 같이 싸우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왜 늘 나만 참아야 하지? 억울한 맘도 드실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쌍심지를 켜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기들보다 더 많이 가져갈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밥그릇 싸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읽기는 바로 일본 분들이 그들하고 싸우든 싸우지 않든 가져갈 밥의 양은 어차피 안 변하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는 힘을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뜬 카드들의 의미를 조합해보면 반전, 뭐 인생 역전, 뱀에서 용으로 승급하는 거, 뭐 거의 황골탈퇴 수준의 이런 드라마틱한 것들이 강조되는데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잘 뒷받침되는 사람 같고 운도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금수저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아까 제가 철부지 깍쟁이 같다 말했던 것도 같은 의미인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모자란 거 없이 풍족하게 또 뭔가를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유 있게 살아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걸 보면 되게 깊이감이 있고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 같고 뭔가 연륜이 느껴져서 이런 갭이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고 알아가고 싶고 일본 분들의 그런 일치되지 않는 모순성마저 타인에게는 일본에게 더 열광하는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또 이 마지막에 있는 전차 카드는 되게 단호하면서도 자기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않고 본인의 시련을 본인이 감당하려고 하고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단단해 보이는 거. 근데 한편으로 외면은 되게 여려 보이는데 어딘가 악바리 끼가 있고 외유내강? 어떤 사람에게도 쉽게 밟힐 것 같지 않는 이 사람만의 아우라? 기세?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분들에게도 강조가 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똑부러지는 분들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학급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반장을 정해야 한다면 1번에게 맡기고 싶었을 정도로 어른의 입장에서도 믿음직스럽고 그래 얘라면?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도 좀 봐볼게요. 카네이션 꽃이에요. 누군가를 보살피고 양육, 양성하는 거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 달아주면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을 씨앗에서 새싹으로, 새싹에서 나무로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본 분들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카네이션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한편으로 내가 왜 항상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나한테 와서 뭘 얻어가는 사람들처럼 이제는 나도 거꾸로 누군가에게 좀 뭘 얻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도 들기 쉬워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이 가꾼 세상, 일본 분들의 정원이 결국 부메랑처럼 일본 분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질없는 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에 가깝대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변하게 하고 도와주는 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삶 또한 변하고 도움받을 기회가 늘어날 거래요. 내가 무심코 키운 씨앗이 새싹되고 나무 되어서 아주 비싸게 값이 오르고 결국은 나의 자산으로 남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본 분들이 본인만의 정원을 더 예쁘게 가꿔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은 여러모로 좀 묘한 매력을 가지신 분들처럼 느껴져요. 동물로 비유를 하면 구미호? 사람을 흘리는 매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알아가다 보면 정작 이번 분들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별거 한 거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푹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날 좋아하는지 내 입장에서 오히려 의문이 드는? 그거는 일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자체가 아주 강력하고 시선을 잡아 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카드를 봐도 연달아 뜬 세 카드가 전부 원력, 그러니까 뭔가 소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강성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원력이 강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곁에 자연스레 사람이 많이 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막 대놓고 나한테 다가와서 친해지자고 하는 사람보다는 좀 먼 발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그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말을 섞어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왜 내가 말 걸어주기 전까진 자기들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는 걸까? 그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한테 좀 가까이 가는 게 겁이 나요. 아까 말한 그 원력이 뭐 하나의 경계, 보호막처럼 이번 분들을 두르고 있는 게 있어서 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한테 다가갔다가 그만 튕겨져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또 지금 뜬 카드 중에 이 첫 번째 최영 장군 카드는 불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남성 에너지가 강조되는데 이번 분들이 가지고 계신 카리스마, 판무파탈적인 매력이 아주 오묘하면서도 좀 흑마법 같은 느낌을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이 보기에 또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은 되게 자기 입맛대로 사람 잘 조종하고 요리할 것 같아. 분위기와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잘 끌어오는 애 같아. 그래서 이번이랑 있으면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에는 이변이 없으나 이번에게 내가 물들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짝 겁을 내는 면도 있어 보여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은 좀 어디에 가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그런 게 싫고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이게 재미고 놀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무리에서도 가장 좀 튀고 눈이 가는 사람들일 때가 많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 눈에 이번이란 사람이 많이 튀고 흥미로워 보인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구설수와 주목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봐서 한편으로는 이번 걔 너무 지 잘난 것만 알아. 싸가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걔였어도 싸가지 없게 살겠다. 아니 나는 더 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정당하게 이번을 실드 치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이런 구설수를 이번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번 분들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을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도 또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 즐기고 재밌게 사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이번을 생각하고 이번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완즈 10번 카드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꼬인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할수록 더 꼬인 기분을 느낄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해명할 필요나 참여할 필요 없이 그냥 멀찍이서 이 상황을 즐기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나가지고 얘기하네. 또 시작됐네. 좀 이렇게 관심을 역으로 즐기는 게 나한테 더 좋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 중에는 이번이란 애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애. 그냥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 치고 자기 갈 길 가래. 뒷소문 같은 걸로 결코 절대 무너지지 않으래. 이런 좀 기가 센 판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세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연예인 중에서도 탑스타를 바라보는 시선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중이 연예인 탑스타를 바라보는 시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도 좀 봐볼게요. 달리아 꽃이에요. 인내심과 끈기? 그러니까 무언가를 견뎌내는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꽃 카드니까 꽃의 성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꽃은 그 종류마다 만개하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만 핀다는 법이 없고 겨울에도 피고 여름, 가을에도 피죠. 그래서 사람마다 전성기와 때가 다르다라는 말을 할 때도 이 꽃의 개화 시기가 자주 비유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은 지금 나의 상태가 꽃이 피어나기 전, 그러니까 꽃 잎사귀, 수술로 씨를 덮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대요. 또 피어날 순간이 머지 않았다고 해요. 비유를 하면 포장을 뜯지 않은 선물과도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안에 내용물은 준비가 다 되었지만 그동안의 나에게는 개봉할 시기가 오지 못했었다? 근데 하지만 그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라고 카드가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달리아가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한 만큼 단풍 들쯤에는 우리 이번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길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은 시니컬하고 섹슈얼한 매력, 좀 성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뜬 카드도 여성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서도 좀 관능적이고 섹시한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섹시함이라는 거는 몸선이라든지 타고난 피지컬, 또 얼굴, 이목구비 조화까지 되게 여러 부분을 아울러서 분위기로 평가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옷을 덜 입고 더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상상을 들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건데 3번 분들은 특히 이성이 볼 때 눈이 가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래요. 어느 한 부분만 유독 예쁘고 튀고 이렇기보다 전체적인 조화가 균형미 있는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또 3번 분들은 본인이 그닥 꿀리지 않는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신 느낌도 든대요. 뭔가 도도하고 시니컬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같대요. 그런 당당함, 나르시즘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3번 분들은 좀 가방끈이 긴 느낌도 있는데 학력이 좋아 보이거나 학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어떤 분야에서의 지식을 톡톡히 쌓은 사람처럼 보여지곤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고 똑똑해 보이는 지적인 이미지가 3번 분들을 좀 더 한 차원 너머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비유를 하면 유학파 이미지? 유학 다녀온 사람? 이미지가 있으시다는 건데 이 유학도 집이 좀 받쳐줘야 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3번 분들도 약간 이런 생각들? 쟤는 집도 잘 살고 부모 서포트 제대로 받았겠구나. 이제 완전 그 사세 인생 같다? 근데 부티도 나고 스타일리시하고 이렇게 좀 멀리서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3번 분들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지지대가 아주 단단해 보인다고 느끼는 것부터가 3번 분들의 아우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안 섞이고 본인만의 시간을 추구하려는 느낌도 있는데 자발적 아웃사이더라 그러죠.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영화 트와일라이트에서 컬렌 일가의 사람들이 뱀파이어잖아요.
근데 컬렌 일가가 학교에서도 자기들끼리만 뭉쳐 다니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벽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3번 분들도 약간 그래요. 이제 다른 카드들도 좀 더 봐볼게요. 3번 분들은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카드에 나온 인물들이 시종들, 기사들 이렇게 전부 좀 시작, 성장 단계에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물과 불, 동전, 칼 네 가지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같은 계급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걸로 봐서 3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범생이가 안경을 벗으면 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의 원소에서 떠올리지 못했던 다른 원소가 3번에게 또 있네. 굉장히 반전미가 넘치네. 이런 말이 3번 분들에게 잘 어울려요. 아까 말한 그 컬렌 일가도 뱀파이어지만 인간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또 예컨대 공부를 잘하면 예체능에 서툴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편견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게 3번이라는 사람이래요. 또 지금 시작, 성장 단계에 있는 카드들만 뜬 것은 3번 분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습득력이 빠른 사람인지를 상상하게 하는데요. 뭘 배우든 좀 빨리 배우고 눈치도 빠른 사람. 그러니까 적용 능력과 응용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좀 거침없다, 막힘없다 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장점이 동시에 누군가가 3번 분들을 깎아내리기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는데 3번 애가 좀 어려. 애가 신중하지 못하고 행동만 앞서.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전진하는 모습이 주변을 잘 못 살핀다? 라고도 평가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번 분들이 일부러 이런다기보다는 애초에 3번 분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 상상들이 있고, 또 다양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바빠서 남에게 원래 관심이 없으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또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속도와 나의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설계해 가시려는 분들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메리골드 꽃이에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아이디어, 반짝이는 공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3번 분들의 머릿속은 이미 3번 나 자신만으로도 많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이건 창의력과 발상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또 이런 분들의 다른 특징은 애초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비틀어 볼 줄 알아서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사람들은 이 생각 못하지? 등등.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도 그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그냥 썩히지 말고 일단 뭔가 뭐라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이는 거. 나의 기술, 재능을 뽐내는 거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3번 분들은 확실히 좀 귀한 달란트를 가지셨고 그걸 이용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대요. 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충분히 외부로 발산시키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에너지를 키워가는 순환 구조가 3번이란 사람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특히 창의력 부분에서는 소재 고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이상 생각해낼 게 없어. 근데 3번 분들은 뭔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은 평소에도 좀 시기 질투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 같다 싶어요. 지금껏 리딩한 1, 2, 3번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도 4번이란 사람이 가장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뜬 카드들도 전부 조심해라. 외부 세계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라. 당신은 지속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당신을 아프게 한 일이 결국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당신이 미리 겪은 고통이 당신의 다음 고통을 줄여준다. 특히 지금 이 첫 번째로 나온 카드를 보면 나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 에너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죠. 그런 개성과 특별함들이 타인에게 침해받는 거, 누군가 그걸 망치려 하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 또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날선 태도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때문에 더 본인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또 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수단을 필수적으로 지녀야만 하는 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고 탐구하면서 나이보다 더 풍부한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알기 싫어도 잘 알게 되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본 말 중에 심연을 너무 깊게 들여다보지 마라. 그러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보게 된다. 라는 게 있었는데 좀 다른 맥락이지만 4번 분들은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가고자 탐구하고자 막 애를 써서 이렇게 되셨다기보다는 본인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에 도달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본인이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티내지 않고 말을 아끼는 사람, 이렇게 타인이 4번 분들을 볼 때 참 고요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저 사람이 가진 단단함 어떻게 쌓아 올린 걸까? 궁금해지는 면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4번 분들은 사람들과 겉으로만 잘 교류하지 본인만의 선이 명확하고 아무에게나 그 선을 넘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하나의 장애물로 느껴지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운 사람이죠. 아예 친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친절한데 그 더 이상의 관계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 사람을 알고 표면적으로만 친한 느낌?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넘어갈 수 없는 느낌? 이제 다른 카드들도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은 주체성, 능동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강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카드 2개만 말씀드리면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전차카드 전부 움직임과 순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같고 자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난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자기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도끼 있게 다 뚫고 버텨내는 사람 같다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말한 정말 단단해 보이는 아무리 두드리고 깨부숴도 오히려 더 강해질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좀 세상을 추월한 사람, 속세를 해탈한 사람 이런 느낌이 많이 든대요. 그리고 화내지 않고 웃는 모습이 오히려 더 카리스마 있고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한데 눈치 보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즉 4번 분들이 관계에서 갖는 서열이 높고 긴장감이 있다는 건데 외모적인 부분 또한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인상, 분위기 미녀 이런 말이 잘 어울리고
특히 서사를 가진 얼굴 때문에 동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따를 수 있다고 그래요. 사연 있어 보이는 외모?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아이리스 꽃이에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현명함, 성숙함, 평정심, 침착함 이런 타인의 존경을 부르는 태도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아이리스는 또 경험을 통한 성장, 실패를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꽃인데 4번 분들 제가 아까 성장통 얘기했었잖아요. 4번 분들을 다치게 한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의 다음 고통을 줄여줄 거라고 성장하는 만큼 덜 다치게 되고 남들보다 빠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며 와닿는 부분이 각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4번 분들은 앞서 제가 리딩한 번호들과 좀 다르다고 얘기한 것처럼 리딩 내용에서 유독 내면 그리고 상처에 대한 얘기가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껏 4번 분들이 살아오신, 견뎌오신 그 삶의 지난 길을 너무 오래 또 자주 돌아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 분들은 이제 더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으셔야 하거든요. 내가 걸어왔던 그 가시밭길이 내가 걸을 꽃길을 준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가시밭길을 돌아보지 말고 아팠던 것도 기억하지 말고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